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정상에 속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기다 한번 글을 써봅니다. 참다 못해 나름 소소하게 복수했더니 노발대발 하셔서 지금 사이가 사실상 절연 상태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한 걸까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됐고 지금 아주 어린 딸아이 있습니다. 동갑내기 남편과 지금은 사이 좋아요. 어머님 때문에 살짝 갈등이 있긴 했지만 오해에 다 풀려서 지금은 남편에게 큰 불만 없습니다. 남편은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전공자라 간간히 도우며 사실상 동업 관계예요. 지금은 아이 키우느라 전처럼 업무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새벽에 저도 일어나서 업무 보고 아이 보며 틈틈이 노트북 들여다봐야 하고 설명하긴 어렵지만 아무튼 바빠요. 젊을 때 벌어야 한다는 주의라 저도 좀 무리해가며 일을 같이 하는 편이고 남편도 지금 딱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중이라 수입도 꽤 짭짤합니다. 각설하고 시어머니 얘기부터 할게요. 시아버님은 안 계십니다. 남편 대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만 계시고요. 사별하신 지 지금 15년 정도 되었네요. 남편이 대학생 때까지 같이 사시다가 남편 취업 때문에 잠깐 떨어져 살았고 남편이 개인 사업하게 되자 같이 사셨어요. 그때 저는 연애 중이었는데 당시 시어머니가 저한테 결혼하면 분가할 거라고 모시고 살 걱정하지 말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연애할 때만 해도 시어머니 정말 인자하고 좋으셨어요. 저희한테 터치도 안 하고 진짜 쿨하셨습니다. 남편도 본인 엄마 편하게 생각하라며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악독한 시어머니 아니라고 쉴드 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결혼하면서 남편 사업이 소위 대박이 났고 결혼 첫 해 연수익이 10억 되었습니다. 살고 있던 전셋집을 매매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을 좀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전세라도 상관없으니 저희 집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해달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등으로 이미 꽤 많은 돈을 갖고 계셨던 터라 아파트가 작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전세로 내놓고 저희 집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마침 저도 임신 상태였고 일하느라 입덧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시어머니가 근처에서 살면서 밥도 해주고 좀 자주 들여다 봐주겠다고 하셔서 저희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팔 걷어붙이며 부동산을 돌며 집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우리 동 같은 라인에 전세 하나 빠진 걸 바로 잡으셔서 거기 들어온다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어머님 혼자 사시기에 30평은 너무 넓은 것 아닌가. 생각보다 전세금으로 많이 빠지기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머님은 여기서 2년 정도 살면서 괜찮으면 아예 갖고 있는 집 팔고 여기 사서 들어올 거다. 그리고 전세금은 너희 다시 돌려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살게 되었어요. 따로 살지만 거의 합가 상태였죠. 어머님은 이사 오고 그 다음 주부터 늘 아침 6시부터 저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직 자고 있고 저는 오전에 산전 요가를 했기 때문에 늘 일어나 있는데 사실 좀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요가할 때는 편하게 하려고 속옷 안 입고 나시만 입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오셔서 별다른 것 안 하시고 그냥 소파에 앉으세요. 그리고 제가 거실에서 요가하는 걸 뚫어지게 보시는 거예요. 요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작하면 땀이 뻘뻘 나면서 옷이 다 젖습니다. 동작도 엄청 민망하고요. 그래서 제 가슴이랑 포인트 라인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뚫어져라 보시더군요. 그러더니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너 가슴이 왜 이렇게 처졌니? 수유하면 더 처지겠다 얘. 이러시길래
제가 너무 민망하고 솔직히 좀 화도 나서 안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친정 엄마한테도 부끄러워서 노브라 보여드리기 싫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번 화를 내시며 남편 자고 있는 안방에 가시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을 깨워서 막 우시는 겁니다. 제가 구박을 한대요. 아침마다 놀러 온다며 자기 쳐다보지 말라고 눈치를 줬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어머님,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단지 창피해서. 네가 쳐다보지도 말랬잖아. 불편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겠니? 내가 이 집 오는 게 싫다는 거 아니겠니? 하시며 눈물을 훔치고 나가시려 하시더군요. 잠이 덜 깬 남편이 급히 어머님을 잡으려 들자 어머님은 행동을 멈추셨고 본인이 며느리 눈치 보느라 좀 예민해졌나 보다 미안하다 사과하시더니 당분간 저희 집에 오지 않겠다시며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사건 전개에 할 말을 잃었고 입을 다물지 못한 상태로 서 있었어요.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말 할 사람이냐고. 가슴을 너무 뚫어져라 보시고 가슴 쳐졌다고 한 소리 하시길래 그냥 부끄러우니까 안 보셨으면 좋겠다고 웃으면서 한마디 했는데 저렇게 나오셨다며 내가 더 억울하다고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제 말 믿어주며 어머님이 왜 그러시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 집에 이틀 안 오시더니 곧 아무렇지 않게 다시 저희 집 드나드셨습니다. 그게 너무 황당했던 첫 번째 사건이네요. 그날 이후 어머님이 저한테 좋게 말씀하시며 요즘 인터넷으로 고부 갈등을 너무 많이 봐서 예민해졌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사과까지 하시는데 저도 뭐 더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저도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이제 너희 집 오는 거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지? 내가 그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 그러시길래 떨떠름하게 웃으며 그러시라고 했죠. 그날 이후부터 저희 집은 저희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잠잘 때만 어머님 댁에 내려가 주무시고 눈 떠 있는 동안은 온종일 저희 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죠. 꼭 남편 없을 때만요. 예, 이거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려야지. 아, 그거 지환 씨가 하는 건데 어제 안 버렸나 봐요. 아니, 네 일 내일이 어딨어. 지환이가 안 했으면 네가 하는 거지. 그리고 지환이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니? 주방 일은 여자가 해야지. 어머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하잖아요. 어쩔 땐 남편보다 더 많이 하고요. 가사 일 저희가 상의해서 적당히 잘 배분한 거예요. 그리고 음수는 저도 가끔 버리고요. 네가 하는 건 뭔데? 청소기 돌리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또 그랬더니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확 던지시며 제가 쉬운 것만 한다는 겁니다. 그때 너무 놀랐고 시어머니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에 안 그래도 서운했었거든요. 제 기분 탓인가 싶어서 남편에게 굳이 말은 안 했지만 그날 대화를 하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남편 없을 때 저에게 시집살이 시키신다는 걸요. 그래서 저도 안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부 성인이고 저희가 알아서 룰 만든 거고 잘 지키면서 알콩달콩 살고 있다. 저도 편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고 서로 배려해가며 살고 있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더니 저를 노려보시며 몸을 부들부들 떠시더군요. 그러더니 밖으로 휙 나가시길래 저도 너무 황당해서 잠깐 멍 때리다가 노트북 켜서 일했죠.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혹시 엄마랑 싸웠어? 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그런 말 할 리가 없다고는 했는데. 아니, 왜? 무슨 말씀 하셨는데? 이어 남편의 말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어머님에게 부엌 정리를 시켰다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어머님이 그냥 부엌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어머님이 설거지하고 부엌 정리하고 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너무 나서 이거 버려야겠다고 한마디 하셨더니 제가 화를 내며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알아서 버리시면 된다고 했답니다. 너무 서러워서 집 밖으로 나와 버렸다며 엉엉 우셨다는데 진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대로 이간질 하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죠. 지금부터 전쟁이라고. 나는 모든 걸 걸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며 어머님이 저번부터 자꾸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며 사이를 분란시키려 드시는데 나 이제 안 참겠다고 했더니 남편도 당황하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잘 해보겠다네요.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안 받으시대요. 그래서 어머님 댁에 찾아가서 벨을 누르니 분명 안에서 기척이 들렸는데 문은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문자 남겼죠.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다고. 이렇게 남편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했고 남편에게 그냥 어머님한테 먼저 가서 이러쿵저러쿵 설득하려 들지 말고 시간을 좀 갖자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어머님이 슬그머니 집에 찾아오셔서 또 본인이 예민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어머님이랑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어머님께 사근사근 웃으며 잘 대해드렸는데 웃음도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도리만 하고 이따금 같이 외식 정도? 형식상 안부 전화드리고 집에 찾아오시면 일부러 주섬주섬 짐 챙겨 바로 남편 회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피했고 어머님도 기분이 상하셨는지 이제 아예 대놓고 저에게 틱틱대시며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주로 집안일 분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남편에 비해 너무 편하게 산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재산에 있어서 남편 기여도가 훨씬 큰데 그렇다면 제가 더 뼈 빠지게 내조를 하고 남편이 집에서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너무 칼같이 가사분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들 가진 엄마 입장으로서 너무 분통 터지고 화가 난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님 말씀과 다르게 저는 남편처럼 출퇴근이 일정하지만 않을 뿐이지 오히려 남편 자는 새벽에 일할 때가 훨씬 많았고 그 때문에 낮에 2-3시간 정도 낮잠 자며 잠을 보충하는데 그게 너무 한심해 보인다는 겁니다. 저도 남편 사업에서 핵심 인력이고 남편 사업 설립할 때 제 기여도가 60%가 넘을 겁니다. 제가 남편 쪽으로 저작권도 많이 넘겼고 사업 얘기 자세히 하면 신상 드러날까봐 여기까지만 말하지만 아무튼 어머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알겠지만 저도 남편 못지않게 진짜 일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냥 보이는 것만 판단하시며 제가 남편 등골 빼먹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시더군요. 가사를 반반 분배하긴 했지만 솔직히 제가 집에 더 있으니 남편이 하기로 했던 것까지 제가 더 하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걸 보면 그냥 제가 가사 일을 전부 다 하길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임신 상태였는데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일도 하며 저희 집이니까 가사 분배 무시하고 저도 다 하는 건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다 하기 싫고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언성 높아지며 싸우게 됐습니다. 남편도 집에 왔고 그렇게 삼자대면하며 처음으로 싸우게 됐네요. 남편이 자초지종 다 듣더니 어머님께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나 많이 배려해주고 있어. 아니, 내가 더 미안한 상태야. 임신했는데 일도 지금 못 줄이고 있고 나 생각해준다고 집안일도 많이 하고 있잖아. 아니, 이걸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상해. 엄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해.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세상 충격받은 얼굴을 하시더니 뒷목을 잡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머님이 워낙 전적이 많으셔서 이번에도 연계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정말로 혈압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신 거였어요. 우리 모두 급히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갔고 어머님은 건강 문제상 일단 죄송하다 사과를 드렸네요. 저희 친정은 일본에서 살고 계세요. 언니랑 형부까지 전부 다요.
저의 이런 상황에 대해 저희 친정이 모르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장 한국에 들어오실 여력이 안 되셔서 남편에게 전화로 염려만 전달하시는 정도였습니다. 저 임신도 했는데 스트레스 안 받게 잘 해달라 부탁도 하셨고 아직 개입할 입장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저 걱정만 하시는 정도였죠. 이사 가길 원하면 이사 비용도 다 대주고 돈도 더 마련해주겠다고 하실 정도였으니 제가 어머님과 떨어져 살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분들입니다. 남편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어머님이 저를 고의적으로 시집살이 시킨다는 것을 완전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어머님이 이렇게 한번 쓰러지시니 세게 나오질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남편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애 낳기 전에 상황을 좀 마무리 지어야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그래도 좀 단호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랑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며 어머님이 아무래도 뭔가 심경의 변화가 온 것 같다 결론 내렸습니다. 여자친구일 땐 남이었지만 며느리가 되니 진짜 아들 뺏겼다는 느낌이 들진 않으신 걸까?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했네요. 그리고 적당히 이해해드리자고 결론 내렸어요. 어차피 아이 낳고 나면 어머님 손을 빌려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어머니인데 저도 뭐 절연을 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정이 다 떨어지긴 했습니다. 뭐 그렇게 적당히 거리 유지하며 남편도 때때로 똑부러지게 어머님께 긴장 늦추지 않은 상태로 지내니 평화가 그래도 유지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임신 말기까지 무사히 보내게 됐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일본에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 귀국하셨고 한 달 정도 저희 집에 머무시며 산후조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 앞에서 세상 인자하고 자상한 분처럼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가족 불편해할 거라며 친정 부모님 계실 땐 집에도 잘 안 오셨습니다. 그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문제는 친정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내 아들 집에 오지도 못해서 손주도 제대로 못 봤다며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냐고 엄청 짜증내시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는 아예 저희 집에서 숙식까지 다 하셨습니다. 아이 방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매트리스를 깔고 거기서 주무셨어요. 저도 참 바보 같은 게 집에 내려가셔도 된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첫 손주를 너무 애지중지하셨고 정말 본인 자식 마냥 내내 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지분을 점점 늘려 가시더군요. 다시 집안일 간섭도 강도 높게 하기 시작하셨고 대놓고 저를 구박하며 남편을 더 챙기고 저를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하시더라고요. 산후 우울증이 올 것 같아서 남편에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울면서 호소했고 남편은 고민 끝에 이사를 가자고 하더군요. 남편이 어머님께 이사 갈 거라고 하니 노발대발 하시며 엄청 화내시고 본인을 버리는 거냐며 울고불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엄마, 우리는 서로 적당히 거리 두면서 지내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아. 그게 더 사이도 좋아지고. 그랬더니 엉엉 우시며 제가 이간질 했냐며 물으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더 화를 내며 그렇게 좀 말하지 마시라고 했고 어머님은 이제 간섭 안 하고 아무 말 안 할 테니 손주라도 보게 해다오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죠. 그냥 제가 조금 더 참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럼 한 반년 정도 후에 이사 가자고 하더군요. 집 알아보겠다면서. 그리고 미안하다면서 제 차를 1억 5천 정도 되는 외제차로 업그레이드 해주었습니다. 그거 보고 시어머님이 엄청 질투하시더군요. 출퇴근도 안 하는데 뭐하러 저렇게 비싼 거 타게 해주냐면서 제가 너무 사치 부린다고 뭐라 하시더군요. 참고로 어머님께는 아이 낳기 전에는 용돈으로 월 100 드렸고 아이 낳고 나서는 월 200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저희가 드리는 돈 말고도 다달이 받으시는 돈이 150 정도 되시는데 장도 저희 카드로 보시기 때문에
솔직히 어머님은 저희보다 더 풍요롭게 쇼핑하십니다. 그런데도 제 가방이나 차에 엄청 질투하시고 제가 된장녀라며 험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투는 일이 좀 많아졌고 사이는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어머님은 보란 듯이 남편을 품 안에 자식 취급하셨고 손주까지 해서 더 집착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크게 언성을 높였던 사건이 있었고 상심하신 어머님은 낮에는 안 오시고 아침 저녁으로 잠깐만 오셨어요. 해방된 기분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어디서 까만 봉투를 가져오시더군요. 귀한 거다. 너만 먹거라. 하시는데 여러분이 웬 잡곡살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저기 한약재를 우려서 그 물로 키운 별 하나? 어렵게 얻었다. 아이 낳고 기력도 약해졌는데 그거 먹어.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게 여자한테만 맞는다니 남편 주지 말고 너만 먹거라. 네? 여자한테만 맞는 쌀이 있어요? 너만 먹으면 돼. 냄새가 좀 나는 건 한약 냄새야. 암튼 지환이 절대 주지 마. 하시며 나가시는데 왠지 좀 이상했죠. 여러분이 쌀에 분도 많았고 좀 쾌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거 사람 먹을 쌀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남편한테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거겠죠. 그대로 문 박차고 나가 어머님께 돌려드리려고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셨고 저는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아이가 낮잠 자고 있기에 빨리 드리고 다시 집에 들어가려고요. 어머님이 엘베에서 내리셨고 저는 그 위층 계단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통화 중이신지 제가 계단에서 내려오는 소리를 못 듣고 웃으면서 통화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 때문에 저는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좋은 거라고 너만 먹으라고 주니 감사합니다 하며 대본 받던데? 9년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알아보겠어? 닭모이로 주는 쌀인 걸 지가 어떻게 알아봐? 내가 지만 먹으라고 한약 어쩌고저쩌고 얘기까지 했으니 혼자 먹겠지. 아무튼 고마워. 나 속이 아주 시원하잖아. 하면서 깔깔 웃으시며 문 열고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도 잠시 저는 분노에 휩싸였고 이걸 어떻게 되갚아 드려야 하나 생각에 잠기게 되었죠. 참고로 저희는 요리 저희가 다 합니다. 어머님이 집에 자주 오셔서 반찬은 종종 주시더라도 저희 부엌에서 뭘 만들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버릇된다면서요. 아무튼 그래서 밥도 저희가 하고 요리도 저희가 다 해요. 어머님은 제가 만드는 음식 먹고 가실 때도 많지만 한 번도 저희 부엌에서 뭘 해주신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났어요. 남편에게 먹였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머님 반응이 어떨까? 애지중지하는 남편이 닭모이용 썩은 쌀을 먹었다면 어머님이 좀 정신 차리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남편에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남편이 요즘 기력이 많이 딸렸는데 어머님 덕분에 아침에 잘 일어나네요.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이 어제 주신 약살이요. 아침에 그걸로 아침밥해서 남편 먹였거든요. 뭐? 그걸 왜 우리 아들을 먹여? 하시더니 전화를 딱 끊고 저희 집 문을 신경질적으로 열고 들어오시더군요. 너만 먹으랬잖아. 왜 그걸 지환이를 먹이니? 너 진짜 희한하다. 어머님, 그 좋은 거 왜 저만 주세요? 아들인 지환 씨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아니, 내가 여자한테 좋은 거라고 했잖아. 하시며 노발대발 화내시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지 않으시길래 제가 조용히 쓰레기통에서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몸에 좋은 거라고요? 했더니 어머님이 벙찐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닭모이라면서요. 다 썩어서 분이 폴폴 날리는데 이게 몸에 좋은 거라고요?
아니, 어머님, 다 들었어요, 통화. 그랬더니 아무 말 못 하시더니 문 밖으로 나가시려 하시더군요. 제가 어머님 팔 잡아 멈춰 세우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귀한 딸입니다. 지환 씨만 귀한 자식이 아니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자식이라고요. 그런 제가 이런 썩은 쌀 먹은 걸 저희 부모님께서 아시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니, 썩기는 뭐가 썩... 지금 어머님 반응이지 않으실까요? 노발대발! 하며 제가 어머님 손에 그 쌀봉투를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니 그냥 아무 말 안 하시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대화를 사실은 모두 녹음했습니다. 남편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날 아이 보러 일찍 들어온 남편에게 씻기도 전에 의자에 앉히고 녹음본을 들려줬어요. 들으면서 남편 얼굴이 백지장이 되더군요. 그랬더니 당장 어머님께 따지러 내려간다길래 안 말렸습니다. 그날 엄청 싸웠는지 1시간 정도 있다가 씩씩대며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바로 부동산에 집 내놓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인테리어를 워낙 잘 해놨기 때문에 처음 집 보러 오신 분이 그날 바로 가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당장 다다음 주로 정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어차피 아이 학군 때문에 이사를 알아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집을 옮기게 됐어요. 이사가는 날짜도 어머님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더는 저희 집에 올라오지 않으셨거든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분간 엄마 볼 생각 없다고. 본의 아니게 남편과 어머님 모자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아졌네요. 어머님은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연애 때는 좋은 분인 척 하더니 결혼하자마자 왜 이렇게 변하신 걸까요? 제가 못마땅하신 걸까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나오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저는 시어머니 나이대도 아니고 아들 가진 입장도 아니라서 어머님 마음을 절대 이해 못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 해도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죄송해서라도 더 부당한 대우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